못했다고요. 마지막 장은 뭐 매너로 남겨놓으신 건가요? 매너가 좋으시네요. 네. 왜? 너는 다 못했어? 두 놈 다 똑같은 놈들이시네요. 아니 그래도 질문할 건 있을 거 아니야. 뭐 거기서부터 풀긴 한다고 쳐도 다 못했어도. 57쪽에 16번. 또 59쪽에 9번 10번 60쪽에 13번 57쪽에 18번 57쪽에 18번 58쪽에 4번 2번 끝? 오늘 끝? 네, 제가 된 거예요 지금. 자, 시작을 해볼까요? 그러면 자, 먼저 어디부터야? 16번? 57쪽에 16번? 이거부터네요. 자, 여기서 나와 있는 거 우리는 여기가 A, B가 O라는 거 알아요. 이건 이해해요? 응. 저기 온 거 알고요. 요 길이 모르니까요 A라고 할 거고요. 접선이니까 여기도 A야. 요 길이 모르니까 B고요. 접선이니까 여기도 B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이렇게랑 이렇게도 접선이잖아요? 그러면은 5 더하기 A랑 3 더하기 B가 지금 AP의 2배겠네요? 근데 우린 A 더하기 B 알거든요. 몇이죠? 이거잖아. 4잖아. 뭐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다 더하면 몇이야? 12죠? 그러니까 AP는 6이에요. 이해가 되실까요? A, P랑 A, Q랑 네, 맞아요. 접선이니까요. 그래서 곱하기 2 한 거잖아요. 똑같아서. 오케이? 네, 자 16번 했고요. 다음 18번이에요. 18번은 뭐냐? 오른쪽 그림에서 56도만 가리켜 줬네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가 90도라는 거 알죠? 그쵸? 여기가 뭔지 모르니까 내가 점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점이라는 거 알죠? 여기 막꼭지각이니까 점 하나가 이거의 절반이라는 거 아네요. 점 두 개 합친 게 이거죠. 점이 몇 도예요? 28도라는 거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90도에서 28을 빼면 요거네요. 몇 도죠? 62도. 자, 여기도 28도예요. 여기 알아요. 여기도 62잖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줘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여기 56이고 자, 그러면 x 더하기 56이 여기 외곽이네요?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62 마이너스 x겠네요? 근데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또 확인을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요걸 구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얘가 28도라 그랬어. 근데 거기에서 얘랑 같은 거 60에 호 같은 거 자 내가 여기에다 선을 그었어요. 그럼 얘도 이등변이죠. 여기가 x고 여기도 x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신다면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여기가 선으로 생각하면 여기가 90도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90도여서 2x 플러스 56이 90도니까 그래서 2x가 34여서 x가 17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안 보이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기가 왜가 BOE가 90. 응? BOE가 90. BOE? 90도인지는 모르지 않나요? BOE를 확인을 하고 싶으면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문제에서 AC랑 CD의 원의 지름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각 ACB의 2등분선이라 그랬어요. 요 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45도란 얘기야. 그러니까 아까 구한 걸로 해도 돼요. 이게 45도야. 그러니까는 62 빼기 45 한 거야. 그러면 X가 바로 나오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문제를 안 읽으셨다. 자, 오케이? 이등분선이라고 나와 있어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자, 다음. 자, 얘는요. 원의 반지름을 구하래요. 그럼 원의 중심을 찍어야 되겠죠? 그러면 요게 반지름이잖아요. 요렇게도 반지름이잖아요. 요렇게 선을 그어보면요. 우리가 많이 봤던 모양 혹시 보여요? 얘랑 합동일 거야. 요 모양 요런 거 본 거 기억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 요런 모양 기억나요? 네. 얘랑 합동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6이고요. 여기가 지금 1이니까 여기가 3이죠. 반지름은 반지름 아니 잘못 길이를 잘못 봤어요. 저기가 6이 아니죠? 지금 써있는 거 잘못 봤어요. 여기에 6이었죠? 여기 3이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하면 1번이 답이죠. 그냥 피타고라스 하면 되잖아요. 반지름은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그래서 루트 10. 오케이? 보이고 있어요? 저 모양을 좀 찾을 수 있냐? 근데 못 찾죠? 그럼 틀리는 거죠, 뭐. 내가 저 모양을 못 찾으면. 그 다음에 이거 너무 노가다 문제 아니에요? 네. 그냥 계속 돌리면 되는데요. 미지수 하나 정해놓고 AF 구하는 거잖아요. 내가 요 길이를 X라고 정해놓고 쭉 돌리면 여기가 X죠. 여기 20-X죠. 여기도 20-X죠. 여기는 15-20-X죠. 계산을 할게요. X-5예요. 그럼 여기가 X-5겠죠 또? 얘는 12-X-5예요. 그럼 또 계산할게요. 그럼 뭐야? 7-X죠? 여기도 7-X예요. 그럼 또 얘는 9-7-X예요. 그럼 뭐야? X 플러스 2가 되겠죠? 여기 X 플러스 2예요. 다시 얘는 6-X 플러스 2야.
다시 계산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죠.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한 게 AF니까 답은 8이다. 8인데? 8이 없잖아. AF 얘기는 나 잘 돌린 것 같은데. 계산을 잘못한 게 있을까? 20-x 맞지. 그래서 빼면 x-5 맞지. 빼면 7-x 맞지. 7-x에서 빼면 x 플러스 2 맞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x 플러스 2에서 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이상하지 않냐? AF잖아. 나 맞게 하지 않았냐? 찝찝하게. 다시 반대로 해볼까?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해볼까? 얘가 x야. 여기도 x야. 여기 6-x야. 6-x야. 얘는 9-6-x야. 그러면 x 플러스 3이야. 여기 x 플러스 3이야. 얘는 12-x 플러스 3이야. 그러니까 9-x야. 9-x고 얘는 15-9-x야. 그러면 x 플러스 6이고 여기 x 플러스 6이야. 그럼 얘가 20-x 플러스 6이야. 얘는 왜 나오냐? 자, 왜 얘는 나오지? 나 뭐 잘못한 거지? 네. 자, 그러면은 얘는 14-x가 되니까 얘가 14-x 답이 14요. 야, 왜 반대로 하면 나오지? 왜 똑바로 했을 때 안 나왔지? x 전에도 x 값만 구하셨어요. 아니야, 이거 어차피 더해서 하는 건데. 내가 뭐 잘못한가? 중간에? 네. 아무튼 이쪽으로 돌리든 이쪽으로 돌리든 똑같이 14가 나와야 되는데 왜 이쪽이 잘못했을까? 네. 아무튼 왼쪽으로 돌리는 게 안 돼서 오른쪽으로 돌려봤습니다. 답이 나오네요. 네. 내가 무언가 계속 더하기 빼기 잘못한 것 같아. 찾지는 못해. 자, 안 찝찝해. 그랬잖아. 자, 궁금하잖아. 해줘. 다시 해. 다시. 다시. 알았어. 은우가 원한다면 확실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자, 다시. 요게 x야. 그럼 요게 x고 20-x, 20-x. 얘는 15 빼기 20-x. 그래서 x 플러스 x 마이너스 5. 여기서 잘못했나 보다. 저기 적겠어요. 이거 잘못 쓴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플러스 5 느낌이 나는데? 그래서 12-x-5가 되니까 그러네. 여기서부터 잘못했네. 여기가 플러스 5라고 썼네, 내가. 전에도 17 마이너스 맞았던 것 같아요. 아니야. 아까 그렇게 안 썼어. 나 영상 있다. 영상 있어. 그래서 17-x. 17이 안 나왔었어, 아까. 아까 17이 안 나왔었어. 그러니까 여기가 17-x고,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잘못했었어. x 더하기 5라고 썼어. 찾았어요. 네, 자, 뭘 잘못했는지. 다음 9번이요. 자, BC의 길이를 구해라. 근데 알려준 게 뭐예요? 반지름이 4라고 알려줬어요. 요 길이가 4란 얘기인가요? 원의 중심이 너무 위에 떠 있다? 자, 요쯤이 되겠죠? 뭐 이런 게 4란 얘기죠? 자, 이렇게 이제 반지름이 4라는 거 알았고,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게 그럼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못 구하나요? 자, 각도를 다 알잖아요. 여기 몇 도예요? 여기가 30도라고요?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50도라고요? 60도잖아요. 얘들 봐라. 아직 계산도 못한다. 자, 여기 90도예요. 얘 4루트이겠죠. 여기 120도예요. 수직이 등분하겠죠. 얘가 2루트 3이겠죠. 얘가 2고. 여기 2루트 3이잖아요. 보여요? 4루트 3이죠.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야 될 게, 자, 뭘로 할까요? 이번에. 이제 이렇게 거도 되겠죠. 그럼 여기 45니까 얘가 4루트 3이면 루트 2로 나누면 되죠? 여기를 루트 2로 나누면 2루트 6. 오케이? 얘가 지금 2루트 6이죠. 그러면 루트 3으로 나누면 얘 2루트 2잖아요. 이게 답이죠. 4번. 이해가 되고 계실까요? 풀이는 이렇게 안 풀었어. 풀이는 저게 더 쉬웠을까? 난 이게 더 쉬운 것 같은데? 자, 풀이가 더 어려운 것 같아. 네, 보니까. 풀이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원의 중심이 있으면 이렇게 걷다. 여기가 45도다.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45도다. 그러니까 얘가 8이다. 지름이. 근데 그럼 얘가 4루트2고 여기도 4루트2다. 왜 4루트 6이요? 1대 1대 루트 2잖아. 45, 45, 90인데. 이해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얘를 구했다. 자, 뭐 이렇게 하나 구해놨고. 그 다음에 또 뭐 가지고 확인한 거야? 그래서 그 다음은 이렇게 수직 꺼서 한 건 똑같네요. 그 다음은 수직 꺼서 얘 길이를 아니까 이제 얘 길이를 먼저 구해놓고 그 다음에 똑같이 다 구한 거야. 여기서부터 특수각 사용한 거야. 이거부터 1대 2대 루트 3으로 또 그거 구해서 이거 사용한 거야. 그래서 구한 거야. 처음에 응. 4루트나 4루트 어떻게 에이, 뭐 내 방식을 얘기해줘. 그리고 지금 빨간색 방식을 얘기해줘. 원래 생각한 거지? 내 방식으로 다시 얘기해줘. 네. 처음에 저는요 여기가 60도인 걸 알았어요. 네. 근데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을 이으면 네. 외심의 성질을 이용한 거예요. 저는 외심은 얘가 2배니까 90이고 얘가 2배니까 120이잖아. 네. 그래서 얘가 반지름이 4니까 여기도 4니까 4루트 2 이렇게 나온 거죠. 네. 그 다음에는 답지에 있는 방식이 쉬운 것 같아요. 네. 얘가 4루트 2가 됐으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수직을 그었죠. 그래서 60이니까 여기가 2루트 2. 얘가 4루트 2. 아니다. 2루트 2 맞죠? 2루트 2. 얘가 지금 2루트 6. 그래서 얘도 2루트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까지 구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저기까지. 오케이.
갑니다. 자, 10번 가보겠습니다. 자, 10번에 나와 있는 것도 뭐 무조건 원주각 생각하셔야죠. 뭐 고민할 건 없어요. 알려준 게 AC니까 무조건 선도 그어야 되는 거. 이것도 고민할 건 없어요. 빨간색 선을 긋는 거는. 근데 이거 긋는 거 이해가 돼요? 이렇게 그을 수 있다는 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4파이라고 나왔고요. 여기가 지금 10파이라고 나왔어요. 자, 이렇게 됐어요. 원의 둘레의 길이가 몇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여기를 미지수로 정하는 거죠. 이게 A야? 근데 여기는 뭐야? 24랑 이거 더한 거니까 24 플러스 A죠? 얘랑 호가 정비례한다는 게 보여요? 2대 5죠. 그럼 원주각도 2대 5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도를 구할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자, 그러니까 5A가 48 플러스 2A가 돼서 3A가 48이니까 A가 16이에요. 여기가 16도야. 그럼 여기가 40도죠. 자,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40도일 때가 10파인 거잖아요. 그쵸? 10도일 때는 그럼 아니야. 그러면 뭐야? 20도일 때는 5파이잖아요. 그럼 180도면? 40. 360도예요. 원주각이잖아요. 원주각은 총합이 180도. 중심각이 총합이 360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그럼 너같이 생각하려면 이렇게 생각했어야지. 원주각이 20도니까 그럼 중심각은 40도다. 그래서 360도 돼야 되니까 얘도 뭐 이렇게 생각해서 9배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야죠. 오케이? 중심각으로 생각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어, 계산하기에. 그러니까는 그거를 네가 적절하게만 사용해주면 돼요. 원주각을 생각하든 중심각을 생각하든. 됐죠? 넘어가요. 다음 13번. 13번은 ABCD는 연장선 뭐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이게 원이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냐. 요거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몇 도예요? 8도. 108도? 네. 맞아? 얘가 60에 72였어? 그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거고. 이거 원은 아니네? 다른데? 108도 아닌데? 왜냐면 그렇게 되면 얘랑 외곽이랑 같아야 되는데 같은. 얘랑 얘 더하면 108이야? 네. 맞네. 자, 맞네. 아닌 줄 알았다. 더해서 108 안 나오는 줄 알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기가 그러면 원주각이 같으니까 25도가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47도가 될 거고요. 아는 거 다 쓰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여기는 25랑 33을 더한 거니까 58도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58도죠. 끝났죠? 58이랑 25의 외곽이에요. 그러니까
83? 2번이 답이다. 이해가 되실까요? 아무거나 다 구해놓고 확인하는 거예요. 네. 니네가 구할 수 있는 거 전부 다 구해놓고 그 다음에 찾는 겁니다. 저런 문제들은 근데 어려운 문제라고 하기 좀 그렇고요. 이런 문제는 네, 그냥 이건 기본 문제예요. 여기 원에서는 저런 문제는 알겠죠? 저희 원 응. 접하는 걸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각이 같다는 걸 알고 있어야지만 이게 알고 있어야지만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거야. 요렇게 합이 180도가 돼서 108인 거랑 이거 외곽이 108이 똑같다는 게 맞아야지. 왜냐면 이게 원이 있다는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동일해야지만 180도가 되니까 그러니까 시작은 얘로 했어야지. 얘랑 외곽이 여긴데 180도네 합쳐보니까 이렇게 됐어야지. 그래야지 원을 그릴 수 있는 거지. 근데 느낌적으로 원이라는 게 그래도 보이잖아요. 친절하게 진한 색으로 돼 있잖아요. 네, 자, 되게 문제가 엄청 친절하게 네, 잘 보라고 네, 진한 색으로 돼 있으니까 설명이 다 된 건가요? 우선 질문한 것까지는 여기 좀 풀어야 돼요. 그러면 잠깐 풀까요? 이거 공식으로 좀 외워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18번은 공식이 뭐냐면 8 곱하기 6이랑 4 곱하기 AQ랑 같다. 그래서 AQ가 12예요. 자, 왜 이렇게 되냐면 이렇게 선을 그면요. 이 호에 원주각이 여기고 여기가 원주각이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다면 여기가 90도고 여기도 90도잖아요. AHC랑 ABQ가 AA 닮음이에요. AHC랑 ABQ 그렇게 보여? 그래서 그 닮은 비를 쓴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공식으로 외워놓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산 공식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표시하면 요 곱하기 요거는 요 곱하기 요거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우산병처럼 보인다. 그래서 우산공식 이런 식으로 가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닮음을 이용해서 한다는 거. 자, 그런 다음에 그래서 이게 10이니까 반지름이 6이라는 걸 알아서 그래서 원의 넓이가 36파입니다. 오케이? 또 혹시 질문할 게 있을까요? 20번이요. 자, 20번은요. 여기에 이렇게 선을 그어야죠. 그럼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얘 저평각이 여기가 A고요. 얘 저평각이 여기가 B예요. 왜 또 저평각 몰라요? 아는데 왜 뭐 얘기를 하셔야죠? 어? 말을 하셔야죠. 자, 그런 다음에 또 생각을 해야 될 게 뭐예요? 오른쪽 그림은 공통접선이고 33이랑 그 다음에 29고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할 게 20, 그 다음에 뭐 확인할 게 뭐가 있을까? 저평각 확인했고 3, 그냥 다 합치면 180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죠? 2A 더하기 2B 더하기 33 더하기 29가 180. 그래서 2A 더하기 2B가 이거 더하면 뭐야? 62. 그래서 180. 2로 나누면 A 더하기 B 더하기 31은 90. A 더하기 B는 59. 이렇게 구하셔야 되겠네요.
앞으로 또 질문할 게 있을까? 뭐라고? 15번. 우선 15번? 15번. 요것도 이거는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요. 이 문제는 거의 단골입니다. 네, 이 문제는. 자, 이렇게 선을 그어주시면 되고요. 이등분 사각형이라는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작은 원의 반지름이 될 거고 이게 큰 원의 반지름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가 4죠. 이거 피타고라스 한 게 색칠한 부분의 넓이에요. a제곱에서 r제곱을 빼고 파이를 붙인 게 16이란 얘기거든요. 근데 a제곱 파이 빼기 r제곱 파이가 요 색칠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답이 16파이예요. 보여요? 그렇게? 이거는 꼭 외워놔야 돼. 시험 문제가 겁나 많이 나와. 이 방식. 그러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19번이야? 19번은 B가 나왔잖아. A씨 그 다음에 B씨. 그럼 네가 이렇게 선을 그어야지. 여기가 7대5란 얘기잖아. 그럼 90도를 7대5로 나눠야지. 여기는 뭐 고민할 게 없어. 여기 무조건 30도죠. X는. 이건 이해하시죠? 아니야? 야 이씨, 여기가 지금 반지 지름지 나니까 90도인데 이게 길이가 호가 같은데, 야 이걸 모른다 그러면 어떡해. 이건 보여야지. 그리고 얘랑 얘랑 합친 것도 90도가 돼야 되니까 90 곱하기 12분의 5를 하면 얘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6으로 나누면 2가 되고 6으로 나누면 몇이야? 6으로 나누면 몇이냐? 15? 그럼 얘는 2분의 75. 그러면 이쪽은 여기가 7인 거니까 15 곱하기 7하면 2분의 105?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다 합친 게 네, 지금 180도 돼야 되니까요. 180에서 30이랑 2분의 15, 105를 빼면 되겠죠? 그럼 180 빼기 2분의 그러면 165?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2분의 360 빼기 165니까 2분의 195? 이게 y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x는 30이었고, 그러니까 x 더하기 y니까 얘한테 더하면 되죠. 2분의 60 더하면 되니까 2분의 225. 255. 이게 되는 거고. 이게 소수로 나왔네. 127.5. 이게 답이 되겠지. CAB가 2분의 CAB요? 네, CAB가 2분의 75. B 210개가 나오는 거죠. 지금 요거 빨간색이잖아. 네, 그렇게. 오케이. 이제 오늘 진도 나가도 될까요? 괜찮겠어요? 말을 하시오. 질문 없으신 거죠, 더? 자, 이제 설명해요, 그러면. 오늘. 자, 오늘은 통계, 대표값, 삼포도, 상관관계 요거 하시면 됩니다. 자, 대표값이라고 얘기하는 건 말 그대로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뭐가 있어? 평균. 오케이? 너 몇 점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수학만 얘기할 거야? 국어도 얘기해야 되고 영어도 얘기해야 되고, 근데 다 얘기할 거야? 전 평균 몇 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는
그런 게 대표값이 된다. 근데 이제 대표값이라고 얘기하는 게 평균도 있지만 여기에서 평균은 뭐 얘기할 게 없어요. 변량의 개수분의 총합이니까 총점수가 분자고 그 개수가 분모이고 뭐 이건 당연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중앙값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가운데 있는 값이 중앙값이다. 그러니까 내가 숫자를 막 10, 7, 1, 4, 5, 뭐 3, 뭐 이렇게 막 썼어. 아무거나. 자료가 이거야. 6개. 근데 거기에서 중앙값을 구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작은 거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야. 그래서 그 가운데를 보는 거야. 자, 근데 예를 들어 내가 10이 없다. 우선 5개만 있어. 그럼 중앙값이 몇이야? 10이 없으면. 여기에 4라고 딱 나오지. 가운데가 4라는 게 보이잖아. 근데 10까지 포함을 했어. 그러면 가운데가 없잖아. 여기가 가운데잖아. 그래서 자료가 짝수계일 때에는 중앙값은 이 가운데에 양 옆에 있는 거를 더하고 나누기 하는 거야. 양 옆에 있는 거 평균 구하는 거야.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4.5가 중앙값이야. 이렇게 자료가 6개일 때. 그리고 아까 전처럼 자료가 홀수계일 때에는 그거랑 상관없이 가운데가 바로 보이니까 4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중앙값은 이것만 유의하면 돼. 이해될까? 그리고 이제 그러면 중앙값은 어떨 때 써야 되냐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 중앙값은 어떨 때 써야 되는 거냐면 점수가 막 이렇게 있는데 누구 하나만 점수가 특출나. 예를 들어 이렇게 얘가 시험 점수야. 100점 만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얘만 100점이야. 나머지가 7점, 1점, 4점, 5점, 3점이야. 그러면 평균이 몇이야? 지금 극단적으로 얘기한 거야. 자, 평균이 그럼 몇이 돼야 돼? 이런 식으로 되면은. 자, 지금 이거 다 더해가지고 계산해봤자 120이야. 6으로 나누면 평균이 20점이 되는 거야. 애들 다 1점, 7점, 4점, 5점 맞았는데 한 놈 100점 맞아서 평균이 20점이 된 거야. 그럼 그게 맞는 대표값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잖아. 얘네 맞는 대표값은 4였어야지. 5나 4였어야지. 그치? 근데 갑자기 20점이 된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 중앙값이야. 그러면은 얘네는 누가 특출나도 순서대로 나열을 했기 때문에 가운데가 4.5라는 걸 아는 거죠. 말이 되고 안 되고 얘기하시는 넌 이게 말이 돼요? 누군가에게 누군가에겐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 못해요. 이 단어. 은우처럼 생각하면 이 단어는 힘든 단어이 되는 거야. 변수를 더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우리 상식선에서 생각해야 되는 단어이거든요. 네,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변수를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면 힘든 단어이 돼요. 이 단어는. 자, 그래서 그렇게 된다. 자, 이제 최빈값은 뭐냐면 가장 많이 나온 자료가 최빈값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거 길거리에 가면 뭐 길거리에 이렇게 스티커 붙이는 거 혹시 그런 거 알아? 설문조사한다. 그래서 뭐 누가 인기가 제일 많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3명 붙여놓고 누구한테 뭐 이렇게 붙여라 이러면 그게 최빈값이야. 당연히 스티커 제일 많이 붙은 게 제일 인기가 많다는 얘기잖아. 대표할 수 있는 애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게 최빈값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자료가 뭐가 있냐 1, 2, 3, 4, 4 이렇게 있어. 그럼 최빈값이 뭐야? 4가 최빈값이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근데 2가 하나 더 있어. 그럼 누가 최빈값이야? 둘 다 얘기해야 되는 거야. 2랑 4 기억나? 이거 배운 거? 너 안 배웠어? 처음 배우는 거야? 너 배우지 않았냐? 처음 배우나? 그때 뭐 안 했나? 예전에?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도 1이 있고 얘도 3이 있어. 그럼 최빈값이 뭐야?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제일 많은 게 어딨어? 없잖아. 네. 그럼 없다라고 얘기해야지. 2개까지 해주는 거예요. 아니, 다. 그러면 2, 3, 4지. 무조건 많이 있는 애를 얘기해야 되는 거야. 다른 애랑 비교했을 때. 이해되지?
근데 여기서 갑자기 얘가 하나라도 더 이렇게 더 있었다면 4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무조건 많은 애를 종류가 여러 개더라도 종류 그 여러 개를 다 얘기해야 돼. 근데 아까 저처럼 다 똑같으면 없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이해되실까요?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개념을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문제 읽고 푸는 거예요. 생각보다 빨리 안 돼. 네, 오늘아 여기 네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되지 않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게 기본적인 대표하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다. 자, 그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 분산과 표준편차, 삼포동. 자, 이런 거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도 변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내는 거니까 대표값인 거야. 삼포도라는 거 자체도. 근데 이제 삼포도라는 것 중에서 우리는 분산과 표준편차에 대한 거를 배우는 거야. 그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얘가 대표값인 거야. 요게. 그 자료를 대표하는 얘도 대표값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한 종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구하려면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편차를 알아야 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뭐 5명을 썰게요. 그래서 얘가 20점이고 30점이고 40점이고 네, 그 다음에 또 40점이고 50점 내가 뭐 이런 식으로 썼어. 자, 그래서 이렇게 썼다고 생각했을 때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편차를 구하고 싶으면 제일 처음에 평균을 구해야 돼요. 평균을 구하는 건 가장 기본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다 더하고 나누기 1을 하는 거죠. 숫자를 불편하게 쓰면 처음이니까 헷갈리니까 50, 60 이렇게 쓸게요. 누가 봐도 평균은 40이죠. 계산해봤자. 지금 이거 다 더하면 몇이야? 8에다가 8이니까 네, 160에 더하니까 200이죠? 200 나누기 5하면 네, 40이잖아요. 평균 구했어요. 40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편차를 구할 거야. 근데 편차가 뭐냐면 변량. 얘네들이 다 변량이야? 변량에서 평균을 뺀 게 편차야. 그러니까는 평균이랑 나랑 몇 점 차이 나냐? 은우가 20점이야. 자, 그러면 너는 평균이랑 몇 점 차이 나냐? 근데 아니지. 마이너스 20점 차이 나는 거지. 평균이 너보다 높잖아.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10점 차이 나는 거지. 얘는 차이가 없지. 그러니까 0이고. 얘는 플러스 10점 차이 나는 거고 얘는 플러스 20점 차이 나는 거야. 변량마다 편차가 있는 거지. 왜냐면 그거는 개개인의 편차를 구하는 거니까. 전체 편차를 구하는 게 아니야.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편차를 구했어. 편차를 구하면 이제 분산을 구해야 돼. 근데 분산이 뭐 하는 거냐면 평균하는 방식이랑 거의 똑같아. 평균하는 방식이랑 똑같은데 편차를 구해야지만 구할 수 있는 거야. 얘네들을 다 제곱해서 더한 걸 자료의 개수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얘 제곱하면 400이죠? 얘 제곱하면 100이죠? 얘는 할 필요가 없죠? 얘는 100이죠? 얘는 400이죠. 그러니까 5분의 1000이 된 거죠. 그래서 분산은 20이다. 아니 20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떨어져 있는 정도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게 분산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떨어져 있는 정도라는 게 누구를 기준으로 떨어져 있냐 라고 생각한다면 평균을 기준으로 떨어져 있는 정도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게 분산이야. 근데 평균이 아까 요 자리였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요만큼 떨어져 있는 걸 얘기하는 게 편차였다고. 네, 그래서 그 편차에 대한 거를 제곱을 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제곱을 하냐라고 얘기하면 거기까지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 네, 네, 얘가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한 거야. 네. 그래도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떨어져 있는 정도가
그러니까 얘가 음수잖아요. 그러니까는 음수를 떨어져 있다고 얘기하기가 지금 힘든 거야. 거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떨어져 있다고 얘기하는 거. 나와 평균과의 거리인데 거리를 얘기할 수가 없잖아. 마이너스는. 그러니까 제곱을 하면 양수가 되니까 거리를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이쪽으로 20만큼 떨어져 있는 거랑 이쪽으로 20만큼 떨어져 있는 거랑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거리인데 음수를 사용해두면 안 되잖아. 떨어져 있는 정도니까. 그러니까 제곱을 해서 계산했다. 뭐 이런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나도 근데 정확하게. 네. 자, 왜 그런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 네.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땐 그거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한 게 이게 분산이 되는 거고, 그 분산에서 이제 표준편차를 구하는 건데, 표준편차는 그냥 얘한테 루트만 붙이면 표준편차.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값으로 표현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표준편차를 구해라 이렇게 한마디를 하면 얘는 평균도 구해야 되고 편차도 구해야 되고 분산도 구해야 되고 표준편차도 구해야 되는 거야. 못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아래 나와 있네. 이게 그 얘기는 아니고 그냥 계산 방식이에요. 얘는. 네. 저기 그 분산과 표준편차를 이용한 자료를 보지. 뭐 어디? 3번. 3번? 네, 그 이쪽 제 설명칸에. 뭐. 이거 예, 분산. 아, 이거는 그냥 얘기한 거고. 이거는 그냥 제가 얘기한 떨어져 있는 정도만 얘기를 했잖아요. 왜 제곱하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 음수 없어요. 아, 그건 내가 얘기한 거고. 네. 거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위치에 맞게 하려고. 자,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 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그 계산 방식을 알고 있으면 여기서 보면 다 뭐라 그랬어요? 분산 구해라. 표준 편차 구해라. 계속 그렇게 나오죠? 네. 이제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이 이게 다예요. 근데 뭐냐면 뭐 자료가 이렇게 숫자를 다 알려주던지 아니면 이렇게 문자로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자로 알려주든 숫자로 알려주든 쓰는 식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는 과정은 똑같이 해야 돼. 문자로 알려주든 숫자로 알려주든. 그대로 계속 하셔야 되는 거야. 문자가 있어도. 평균 구하고 편차 구하고 문자가 있어도 계속 하는 거야. 분산 구하고 네,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문자 있다 뭐야? 2번? 2번을 뭐 구해야 되냐고? 당연한 거 아니야? 다 더해요. 아이 그게 아니지. 중앙값이잖아. 아 지금 평균을 이용해서 A를 구해야 되냐고? 맞아. 다 더해야 되는 거야. 16, 19, 21, 24. 뭘 어떻게 해. 다 해야지. 고민할 이유가 없어. 제가 아까 얘기했죠. 뭐가 있든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지? 자, 평균을 구해. 그럼 78 플러스 96 플러스 86 플러스 88 플러스 x를 5로 나눴더니 네. 평균이 뭔지 모르죠. 네. 근데 지금 뭐라 그랬어? 평균과 최빈값이 같다 그랬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자료가 다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네 개 중에 하나가 x였을 거야. 그래야지 최빈값이 있잖아. 아니지. 그러니까 평균도 x죠. 평균과 최빈값 같으니까. 이해 안 가는 얘기? 여기 평균이랑 최빈값이 같다고 써있잖아요. 근데 이 지금 네가 봤을 때 최빈값이 있냐고요. 어? 그렇죠. 모르죠. 근데 얘가 얘랑 똑같으면 최빈값이 될 수도 있잖아. 얘랑 똑같아도 최빈값이 되는 거잖아.
두 개씩 있게 되는 거니까. 이해돼요? 그 얘기는? 그러면 얘가 이 네 개 중에 하나일 거야, x는. 그래야지 최빈값이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평균이랑 같대. 근데 이거 구하는 식이 지금 평균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x죠. 평균이랑 같다 그랬으니까. 8번을 갑시다. 8번은 뭐냐? 요거요? 다음은 ABC 5명의 편차를 조사했대요. 아, 그 얘기를 안 하긴 했구나. 하나 얘기를 안 했네요. 편차의 합은 항상 0이어야 돼. 왜냐면 평균이랑 떨어져 있는 정도거든?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는 대상이 평균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더하면 항상 값이 평균에 있는 가운데 값이 돼야 되기 때문에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얘가 마이너스 5고 이게 2니까 x가 3이에요. 이건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러면 x가 3인 걸 알았으니까 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왜 버려? 해야 되겠다. 자, 9번 같은 경우는 뭐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자, 뭐 5개 학급 중 영어 점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에서 다음 학급 중 영어 점수가 가장 고르다. 자,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편차가 고르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표준 편차라는 의미는 그 의미를 먼저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표준 편차라는 의미는 평균과 떨어져 있는 정도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애들 점수가 여기가 100점이고 여기가 0점이야. 근데 애들 분포 상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평균이 70인데 여기가 많고 여기가 적고 여기가 많아. 이럴 수 있죠. 아니면은 100점이 적고 70점대가 많고 뭐 0점대가 적을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평균이 얘라 그랬으니까 얘보다 지금 떨어져 있는 애가 멀리 있는 애가 많죠. 그러면 그게 표준 편차가 숫자가 큰 거야. 이거를 고르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 고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네, 표준 편차가 큰 걸. 자, 그리고 여기 평균의 인원이 많죠, 지금 얘는. 그러면은 이게 표준 편차가 숫자가 낮다는 얘기고, 그리고 평균에 그러니까 가까운 애들이 많다라는 의미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고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평균이 뭔지 중요한 게 아니고 편차가 숫자가 낮은 애가 고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될까요? 그럼 여기에서 표준 편차가 가장 고르지 않은 거는 2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니네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은 지금은 그 평균만 써주는데
예를 들어 수학의 원래 성적표에는 수학의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써줘요. 과목에. 그러니까는 니네 평균이 뭐 예를 들어 70점이고 표준 편차가 보통 15에서 20 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이제 딱 봤을 때 20이 넘어가. 그러면은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요 모양이라는 거야. 잘 본 애가 많든 못 본 애가 많든 많다는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험이 어렵다는 거지. 시험이 어렵대. 시험이 쉽다는 거지. 이 못 본 애들은 어차피 공부 안 해서 못 본 거고, 잘 본 애가 많다는 얘기는 시험이 쉬우니까 잘 본 애가 많은 거야. 근데 뭐 표준 편차가 막 10 정도 나왔어. 그러면은 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얘기는 요 모양은 시험이 어려웠다는 거야. 잘 본 애가 없잖아.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여서 조금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얘기를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해야 될 게 10번 얘기를 해볼게요. 10번 풀면 끝날 것 같아. 이제 오늘 수업이. 자, 10번에 나와 있는 거 표준 편차가 3이라는 얘기는 분산의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잖아요. 그러니까 분산이 9라는 얘기죠. 이것도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래서 자료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표준편차, 요거의 표준편차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럼 얘부터 시작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야. 근데 지금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게 뭐 숫자가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뭐 x1부터 xn까지 더했겠죠? 그리고 이거를 n개로 나눴을 거야. 자, 이게 평균이야. 그러면은 나타내고 있는 거의 편차는 x1은 나타내고 있는 게 평균을 뭐 a라고 쓴다면 a에서 뭐 얘를 뺐을 거야. 가로라고 할게 그냥 얘를. 그럼 다른 것들도 그거를 뺐을 거야. 자, 그래서 뭐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a1, a2 이렇게 평균을 계속 뺄 거란 말이야. 네. 그러면 이게 편차가 하나씩 이거 하나가 편차가 되는 거죠. 그러면 분산을 구하라고 얘기가 계속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라고 하면 얘를 제곱을 했겠죠? 얘도 제곱을 했겠지? 이것도 계속 있을 거야. 그리고 n개로 나누면 분산이 9였다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될까?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 평균을 이렇게 가로라고 썼으니까 얘 기준으로 네, 얘도 평균을 구할 거야. 근데 얘 평균은 방금 이 가로에다가 뭐 하면 돼? 지금 보니까 얘랑 비교해 보니까 2 곱하고 1 빼지 않았어? 근데 모든 숫자가 다 2 곱하고 1 빼지 않았어? 그러면 평균도 이 가로가 평균이었다면 얘한테 2를 곱하고 1을 뺐을 거야. 이해돼? 무슨 얘기지? 너무 어렵나? 잠깐. 근데 이거 극단적으로 좀 갑자기 너무 어려운 걸 얘기를 해놨네. 근데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 이걸 설명을 해야지. 그래야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얘기해 줄 수 있어. 자, 그래서 자,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것도 하나 그냥 숫자로 간단하게 똑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그래서 우선 얘기를 할게요. 자, 우선 평균도 가로에다가 2 곱하고 1 뺀 게 평균이라는 걸 구했어. 그러면 이제 또 편차를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얘에서 얘 빼고, 그다음 뺀 게 편차잖아. 그러니까 얘에서 얘 빼면 2x1-1에 빼기, 얘가 지금 또 쓰면 2 가로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었겠죠. 네. 근데 이거 분배법칙 하면 그러면 어차피 얘랑 얘랑 없어지잖아요. 부호가 바뀌어서 2x1 2가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이해될까? 이게 편차야. 하나만 구했어. 그럼 그 다음 것도 계속 이렇게 나올 거야. 아까 얘처럼, 위에 얘처럼. a1 가로가 아까 위에 편차였죠?
근데 밑에 있는 편차는 이렇게였죠. 그럼 계속 이게 반복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분산을 구하려면 얘 제곱했겠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얘 제곱해 보니까 얘가 지금 2가 묶여지잖아. 그지? 둘 다 2가 있잖아, 식에. 그러니까 2로 묶어보면 2를 제곱했다는 얘기니까 얘 이렇게 쓸 수 있어. 4에다가 x 마이너스 가로의 제곱. 2를 제곱해서 꺼낸 거야. 2 묶어서. 그러면 얘 모양이 얘랑 똑같잖아.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까 전에 요거 계산은 분산이 9였잖아? 네. 자료의 개수는 똑같이 n개잖아? 그러면은 지금 나와 있는 게 요거 다 곱한 게 이걸 하면 9n이었을 거야. 위에 값의 총합이 얘가 넘어가서 곱해지니까. 근데 9n에다가 뭐 해준 거야? 4를 곱한 거지. 요 4. 그러면 어디 갔냐? 자, 그러면 36이 분산이 되는 거야. 그럼 36이 분산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루트를 씌우면 4번이 답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어렵죠. 자,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숫자를 써볼 건데 이렇게 할 거예요. 1, 2, 3, 4, 5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얘처럼 할 거야. 곱하기 2를 하고 그러면 1을 하면 안 되겠다. 6까지 할게요. 자, 얘 평균은 4야. 누가 봐도. 그지? 자, 편차는 그러면 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 2야. 이게 편차야. 분산은 누가 봐도 계산하면 뭐야? 지금 4, 1, 1, 4 나누기 5야. 분산이 2야. 그래서 표준편차가 루트 2야. 이렇게 됐을 거야. 자, 이해되시죠? 자, 이제 요 방식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얘한테다 뭐 했다는 얘기야? 2를 곱하고 1을 뺐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얘 값이 3인 거고 2를 곱하고 1을 뺐으니까 얘는 5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7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몇이니? 9. 그 다음에 얘는 11. 이렇게 됐지.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평균은 7일 거야. 평균도 똑같아. 얘한테 2배하고 빼기 1 한 거지. 이것도 보여? 근데 이렇게 써보니까 편차가 어때? 얘 어차피 얘랑 편차 해봤자 똑같이 얘도 2 차이 나고 1 차이 나고 얘는 똑같이 2 차이 나지. 그러면은 얘 빼면은 얘는 마이너스 4야.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이고 아니 0이고 그 다음에 2고 4고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근데 보니까 이걸 제곱할 거야. 그러면 얘는 16, 4, 16, 4, 16 이렇게 됐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 더하면은 20, 20이어서 40이지. 5분의 40이지. 8이지. 이런 식으로. 그 얘기가 요 얘기야. 근데 문자로 나와 있으니까 겁나게 어렵지. 근데 구하는 과정이 지금 달라? 안 다르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분산이 8이고 값이 2루트 2가 표준편차가 된다. 이런 식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푼 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평균은 이 방식이 똑같다. 그러니까 규칙이 있게 이렇게 숫자가 나열이 되는 거라면 2 곱하고 빼기 1 이렇게 규칙이 다 똑같잖아? 그러면 평균한테도 똑같이 2 곱하고 빼기 1 해주면 평균이 그냥 바로 나오는 거야. 이 값의 평균이. 그래서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요런 게 시험 문제야. 학교에서.
심각해지셨나요? 어? 곱셈 공식도 알아야 돼. 이런 게 나와. 이런 게 나와. 중산인데. 이거 그냥 식만 긴 거지 규칙은 별거 없어. 지금 규칙은 뭐가 차이였냐면 처음에 계산해서 분산 구했던 위에 분자 값이 식이 변형돼서 분산 구했던 분자 값에 얼마만큼 차이가 나냐 이것만 확인하는 거야. 목적은. 근데 보니까 4배 차이 난다. 왜냐면 식을 변형해 보니까 위에 있는 x 가로 제곱이랑 얘도 2로 묶어보니까 x 가로 제곱이 나오는데 2의 제곱이니까 4가 나오면서 뒤에 구해봤자 어차피 얘로 다 묶을 거야. 분배법칙해서 묶어서 쓸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4 곱하기 요식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위에 있던 요식이. 그러니까 그 규칙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식을 막 똑바로 쓸 필요는 없어. 이거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평균도 못 구했는데. 그래서 내가 평균을 이렇게 가로라고 표시하잖아. 문자로 표시해도 돼. 평균은 그냥 문자 이렇게 표시하고 뭐 A라고 쓴 다음에 뭐 여기는 A가 있으니까 뭐 Y라고 쓴 다음에 A 빼기 Y고 여기는 2X 빼기 2Y였던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곱셈 공식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묶을 수 있는 것도 묶고 인수분해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걸로 묶어야 해서 공통으로 몇 배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식이든 두 번째 식이든 둘 다 분산 표준표차를 다 구할 수 있어야지. 이 두 개씩 다 하는 거잖아 지금. 그래야지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주는 계산 방식이었어요. 좀 어렵죠? 이거는. 시험 대비 때도 계속 이런 방식의 문제는 풀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다. 오늘은 여기까지.